우리가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요. 오늘 특별한 뉴욕 증시는 여러분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 코스피는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코스피 하락이죠.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약간 좀 조정이 약간 심해지는 약간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게 당연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주식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삼성전자를 뭐 지금 오늘 200원 하락합니다. 200원을 하락하는데 지금 12시죠. 12시 반 정도 되는데 벌써 뭐 매수세도 약간 들어왔지만 매도세가 거의 한 400만 주 400만 주면 이미 거의 한 3천억을 매도를 했죠.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나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뭐 그렇게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매수가 좀 많네요. JP모건에서.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 외에 개별 주식은 오늘 뭐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 사이언스 빼고는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질 때 다른 개별 종목이 좀 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이 대장주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코스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더 빠지게 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 대장주가 조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워낙에 이제 많이 팔아버리니까 여러분 어제 방송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번 주 외국인이 7조를 팔았습니다. 그죠? 7조로 완전 무차별로 팔았어요. 공매도도 많이 걸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 추가 매도할까? 환율 1160원대 중후반 예상. 그죠? 외국인과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무차별로 여러분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확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7조를 저번 주에 확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환율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1177원까지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 조금 올라온 편이에요. 조금 올라온 편입니다. 보통 한 2000원이 넘어가면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인데 지금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더 치솟는 약간 지금 어떤 추세적으로는 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점을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어떤 개별 주식이 하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율마저 치솟는다. 환율이 치솟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원화 가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할 땐 유리해요, 여러분.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할 때 좀 이제 물건이 싸지는 거죠. 대신 수입할 때는 비싸져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팔고 있다. 환율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우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는 또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S&P는 또 사상 최고예요. 이걸 보면 좀 뭔가 당혹스럽네요. 이게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는데, 그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법 지금 얼마죠? 3,137포인트 이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느 정도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약간 하락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본 뉴스 한 번만 살펴볼까요? 많이본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많이본 뉴스에 벌써 배당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배당주는 그죠? 배당주는 요즘에 여기 보면은
외인이 뭐 KT, KB금융, 하나금융, 강원랜드를 순매수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순매수해도 워낙에 지금 뭐 다른 쪽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배당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삼성전자도 배당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배당이 거의 4%예요. 물론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심각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약세, 외인 순매도 지적, 이것도 세 번째 뉴스네요. 또 외인이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투자자들이 왜 주식이 빠지나요? 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냐면, 지금 빠지는 건 뭐 당장의 수급이다. 외국인이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여러분 또 보면 반도체주 회복 가능성,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뭐 S&P는 1년 만에 더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죠? 이런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 그죠?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 그죠?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게 상황이 뭐 다 연결이 됩니다. 환율도 연결이 되고, 코스피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는데 코스피가 사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거의 사실은 빠지지 않아요. 그 약간의 보합, 삼성전자 지금 200원 빠지고 SK하이닉스는 보합이지만 이 두 종목이 밀림으로 해서 코스피 자체의 어떤 분위기 굉장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은 지금 5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천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관망세네요.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별 종목을 한번 상담을 해보고요.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의 변동성에 점점 우리가 이제 주식 스터디를 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식이 빨리 오르면 더 좋죠. 빨리 오르면 훨씬 더 좋겠지만 뭐 주식이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참 주식이 쉬워 보이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을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밀리면 사실은 그죠? 포스코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포스코도 밀리죠. 지금 포스코도 하라고 포스코는 왜 이니 파나요? 한번 볼까요? 포스코는 아마 외국인이 뭐 파나요? 한번 외국인 순매수 보도록 하면 외국인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포스코가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철강주에 포스코가 좀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동국제강을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누구 하나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면 좀 들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조금 뭐랄까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8% 정도면은 뭐 동국제강은 저는 반등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제임스 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2가 계속 증가 중이기 때문에 그죠? M2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M2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그죠. 포스코는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 오늘은 많이 파는데 그동안 봤을 때 뭐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외국인 지분율도 큰 변동은 없어요.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타이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겠죠. 이 주식이겠죠. 일단은 이것도 뭐 지금 뭐 17,000원? 17,000원 정도 하네요. 10주 정도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어저께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좀 하락했어요. 테슬라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MT를 4,000원에 매수하셨네요. 그러면은 좀 들고 있어 볼까요? 뭐 나쁘진 않죠. 4,000원, 아유, 매매를 그래도, 그죠? 잘 하셨습니다. 그죠? 1,300주 정도 들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올라갈지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슈로 좀 올랐죠? 아유,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SAMT, 반도체 관련 점. 여러분 보시면,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 이게 중소형 업체들은 하락이 좀 덜해요. 그죠? 덜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매도가 걸리지 않아서 그렇죠. 공매도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물량이 안 나오면 주식이 안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명백하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명백하게 외국인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식이 빠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노원아님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매입 당근. 근데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 난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노원아님 한 1300주 중에서 300주 정도만 익절을 한번 해볼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적절하게 조금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켜보면은 또 나쁘진 않겠죠. 한미약품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 한미약품은 그죠. 일단은 뭐 지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바이오가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데 일단 오늘 어떻게 녹십자 한번 볼까요? 녹십자는 조금 만나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해요? 셀트리온도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모아가는 거는 조금만 한미약품 워낙에 뭐랄까 이제 자 이게 여러분 바이오와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이오는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배당이 없고 여러분 삼성전자는 배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이 더 좋죠. 많죠. 그냥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약품이나 이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라고 아무리 생각하셔도 너무 비중을 늘리시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미약품을 좀 지켜보시고 너무 많이는 모아가지 마시고요. 위험 관리를 적절하게 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마다님께서요. IA 좀 봐주세요. 마이너스 13%입니다. IA 보면 IA가 그죠? 약간 하락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반도체 관련 장비네요. 3천억짜리 회사인데, 그죠? 그죠?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지금 회사가 지금 뭐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다 밀려요. 밀리는데 이제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약간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식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일단 이연마다님 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미 뭐 하락을 했어요. 여기에서 손절매 할 수는 없어요. 주식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죠?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니까 그죠? 우리가 지켜보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IA는 일단은 지켜보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도 그죠? 뭐 이제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약간 어디까지 빠지나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파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은 다들 지켜보는 느낌인데 그죠? 한국어 컴퓨터는 실적이 어떻나요? 일반 소프트웨어 우리가 말하는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한글 맞죠?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58%, 제조 부분도 41% 정도 되긴 되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전에 6천억이라고 했죠. 6천억인데 재무제표를 봤을 때 48에 32 올해
올해 작년보다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주네요.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봤을 때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저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좀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센 느낌이긴 한데,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 오피스죠. 한컴 오피스인데 뭐 나쁘진 않죠. 소프트웨어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조금 그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인 성장성은 좀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매수가가 25,000원이요. 매수가가 25,000원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죠? 비중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보시면 다음에는 박대한님 이게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가 보면 이 고점에 지금 여기가 거의 다 약간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뚫고 났을 때 좀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올봉입니다. 지금 14년 차트예요. 그래서 아이고 좀 하락을 했네요. 아이고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직 23,000원이에요. 그죠? 23,000원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좀 한글 컴퓨터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물량을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 뭐 손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좀 조절해 주시고요. 뭐 큰 물량은 아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컴퓨터가 좀 떨어질 때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그죠? 거래가 좀 터지면 좋은데 떨어질 때 약간 거래가 없는 느낌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아주머니께서 네이버 매입 시점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 아유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이버는 뭐 조금 지금 뭐 지수가 문제죠. 만약에 지수가 내일 반등하면 네이버도 바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약에 최저점은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간 정도로는 뭐 한 40만 원 초반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반등할 가능성도 크고요. 근데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고 이 밑으로는 좀 떨어지기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 초반 되면은 충분히 한번 뭐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은경님께서요. 주영님 힐러홀딩스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에 힐러홀딩스가 그죠? 오늘 엄청나게 알아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힐러홀딩스가. 힐러홀딩스가 오늘 16% 정도 실적이 좀 안 좋았나요? 근데 오늘 외국계 창국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나오네요. 힐러홀딩스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러홀딩스가 그죠? 힐러홀딩스 뉴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이게 참 너무 주식이 이렇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봐요. 힐라홀딩스가 2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그냥 증권사가 그저 목표가 하향을 하고 외국에서는 물량을 한꺼번에 확 쏟아냅니다.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폭락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힐러홀딩스가 3분기, 4분기가 솔직히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미래일인데, 그죠? 미래일인데 이런 걸 매도 리포트를 내고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그죠? 주식을 뭐 한마디로 박살을 내는 거죠. 그죠? 뭐 공매도도 엄청 뭐 열심히 꾸준히 걸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눈치 싸움이에요. 좋은 주식이라고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좋은 주식을 뺏으려는, 그죠? 물량을 뺏으려는 수많은 기관과 세력이 있고, 그리고 주식이 왜 이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냐면, 주식이 떨어질 때 이득 보는 기관이나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들은 사실은 매도 포지션을 잘 안 잡죠. 잘 안 잡지만 우리가 개인들이 보통 투자하는 것은 인버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인버스 말고는 특별하게 이제 매도 포지션이 없는데 뭐 기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러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전산철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신용 매매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알고, 그다음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딱 전산으로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일명 그죠, 개인들을 호로록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 이게 여러분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 얼마든지 주식을 팔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그죠,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오늘 물량을 쏟아냅니다. 힐라홀딩스가 뭐 안 좋은 게 있나요? 뭐 이게 뭐 잔잔하겠죠. 잔잔하겠죠. 매도 리포트를 내고 KTB 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고 주식을 확 팔아버리네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힐라홀딩스 저도 어느 정도 물량 조금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민이 그거죠.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익숙하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전자부터 갑니다. LG전자는 좀 덜 빠졌나요? 역시 LG전자는 공매도가 조금 덜 걸렸나요? 이게 수량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여러분 LG전자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덜 빠진 이유는 외국인들이 좀 덜 팔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안 팔잖아요. 왜 외국인은 그러면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저렇게 작정하고 파는데 LG전자는 왜 안 팔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왜 LG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작아요. 31%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LG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31%예요. 근데 여러분 LG전자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막 쏟아낼 만한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판다고 해도 아직도 물량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52%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얼마나 되나요? SK하이닉스도 45% 정도 되죠. 지금 쏟아내서 45% 정도 될 거예요. LG전자는 그래도 좀 덜 빠집니다. 이제 공매도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좀 제한적일 거예요. 약간의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려서 지금 한꺼번에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금방 보도록.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 볼까요? 그죠? 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듯이 공격적으로 팔진 않았네요. 좀 덜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 상황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작정하고 떨어뜨리고 있다. 약간 그러한 감정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아요. 이제 우리 국내 임플란트에서 계속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좀 고점에서 사셨으니까 한번 좀 잘 지켜봐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점에서 사셨네, 이프레아님. 일단 주식은 싸면 무조건 좋아요. 싸면 좋은데 이러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원님께서 SK바이오사이언스 29만 1,000원에 매도하고 나니 정신없이 오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29만. 근데 29만 원에도 잘 파셨는데요. 너무 그죠? 근데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오원님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도 또 급등할 종목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련해지면 어떤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면 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나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100%가 나야지만 1,000만 원을 버는데 1억을 가지고 10%만 나면은 수익률이 또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과연 어떤 식으로 벌 것인가, 아니면 500만 원을 과연 어떤 식으로 벌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